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로버트 먼다비 프라이빗 셀렉션 피노 누아 2019 라이베럴 에이지드 레드 블렌드 2018 빈티지입니다. 로버트 먼다비는 캘리포니아 와인 산업, 크게 보면 미국 와인 산업의 아버지라고도 일컬어지는 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 2017년에 제가 실제 방문해서 시음해 본 와이너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최상위 라인업인 투 칼론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참고로 와이너리는 현재 문다비 가문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제 형제 간의 약간 다툼, 어떤 상속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지금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기업에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컨티뉴엄이라는 와이너리를 통해 와인 메이커로서의 어떤 핏줄은 이어서 가고 있는데 몬다비라는 이름을 쓸 수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com에 들어가면 만 21세인지 여부를 묻고 있고요. 배경으로는 포도원으로 보이는 푸르른 이파리가 풍성한 고랑이 보입니다. 들어가자마자 미국 와이너리의 상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이제는 화면 우상단의 카트 아이콘, 그리고 상단에 배송 관련 문구가 반겨주고요. 로마자로 MCMLXVI, 숫자로 1966 컬렉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도자기 업체와 콜라보를 해서 NFT 구매로만 구할 수 있는 한정판 도자기 매그넘 시리즈를 또 만들었다고 하네요. 1966은 와이너리가 설립된 연도를 말하며 지금 2022년 현재에는 500개가 넘는 나파밸리의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와이너리들은 그 당시에만 해도 20개 전후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현재의 와인메이커는 주니비에브 얀센스라는 여성 와인메이커이며 앞서 언급한 1966 컬렉션을 만든 3명의 와인메이커 중 1명이라고도 하네요. 와인의 종류는 로버트 먼다비의 명성답게 굉장히 많은데 레드와 화이트 그리고 티어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로는 카버넷 쇼비뇽, 피노누아, 메르티지 혹은 레드 블렌드, 기타 레드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말백 이런 품종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는 걸로 알아요. 화이트로는 샤르도네, 프리메 블랑, 쇼비뇽 블랑, 디저트 와인, 로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티어로는 가장 위에 최상위 라인업인 투 칼론 리저브, 그 아래로 디 에스테이트, 나파 밸리, 와이너리 익스클루시브로 나누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각종 평점에서 컴피티션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라인들만 따로 관리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뭔가 이제 전문적인 어떤 브랜드를 다루는 기업의 손길이 닿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문제는 오늘 마실 프라이빗 셀렉션 라인업은 로버트 먼다비 와이너리.com에는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아예 전체 검색을 해봤을 때 연관 검색어로도 나올 만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뉘앙스였는데도 실제로 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프라이빗 셀렉션을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거는 딱 하나의 결과물, 마티니 셀렉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구글에 로버트 먼다비 프라이빗 셀렉션이라고 풀 텍스트로 검색을 하니 별도의 홈페이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에도 이제 메인 홈페이지에서는 그냥 21살이 넘나요? 라고 물어봤다면 여기에서는 본인의 생년월일을 직접 타이핑해서 들어가야 했어요. 아마 관할하고 있는 기관이 서로 다른 영역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배경은 뭔가 위스키의 느낌, 이제 미국이니까 버번 위스키겠죠. 버번 위스키 하우스의 느낌이 난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장 메인 화면에 버번 배럴 에이지드 카버넷 쇼비뇽이 반겨줍니다. 홈페이지의 최상단에는 스피릿 배럴 에이징을 별도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로버트 몬답이 프라이빗 셀렉션의 역사는 약 26년 정도 되었다라고 하고 로버트 본다비의 약간 하위 브랜드 같은 그런 느낌도 줍니다. 프라이빗 셀렉션으로 생산하는 와인은 총 15종이고요. 레드 9종, 화이트 6종입니다. 그 중에 스피릿 에이징이 4종이 따로 들어있어요. 레드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주 법상 단일 품종으로 75%만 넘으면 해당 품종의 이름을 쓸 수 있는데도 100% 카버넷 쇼비뇽이라는 라인이 좀 특이했고요. 헤리티지 블렌드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미국의 메리티지 스타일 와인인 것 같은 와인도 있었습니다. 화이트에서도 100% 샤도네이 그리고 버터리 샤도네이라는 와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피메 블랑은 없었습니다. 스피릿 에이징의 4종류는 차례대로 버번 배럴 에이지드 카버넷 쇼비뇽, 라이 배럴 에이지드 레드 블렌드, 버번 배럴 에이지드 샤도네이, 그리고 럼 배럴 에이지드 멀롯입니다. 오늘 마실 피노누아의 경우 캘리포니아 센트럴 코스트의 서늘한 기후에서 자랐다라고 하고요. 잘 익은 체리와 제비꽃의 향기에 달큰한 담배향, 바닐라 빈의 힌트가 더해져 있고 입에서는 체리와 딸기의 맛의 부드러운 타닌감으로 마무리될 거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라이베럴 에이지드 레드 블렌드는 마찬가지로 해안가, 아마 당연히 센트럴 코스트과 같은 그 지역의 포도로 만들었다고 하며 라이 위스키를 숙성시켰던 배럴을 이용함으로써 독특한 표현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블랙체리, 자두, 블랙베리의 어둑한 풍미가 있는데 라이 위스키 배럴에서 숙성함으로써 초콜릿, 진저브레드, 토스티드 오크의 풍미를 추가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와인서처에서 보면 피노누아의 해외 평균가는 12,965원입니다. 제가 2021년 11월에 19,800원에 구입을 했으니 해외 평균 가격의 152.7%에 산 거라 아주 비싼 건 아닌데 뭔가 살짝 아쉬운 이 느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닭고기나 칠면조 요리랑 어울릴 거라고 하며 2020년에 하나, 2021년에 3개의 경연에서 수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라이베럴 에이지드 레드 블렌드의 경우 해외 평균가는 약간 높은 17,826원이고요. 제가 구입한 가격은 22,500원이기 때문에 해외 평균 가격의 126.2%라서 아까보다는 살짝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뭐 두 병을 합쳐서 5만 원이 안 되니까요. 생산지는 미국의 몬터레이 카운티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며 참고로 이 지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사이의 지역입니다.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양고기를 추천하고 있고요. 오늘 마실 2018년 빈티지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기 2개씩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풍부하고 강렬한 뉘앙스라고 하는데 통상적인 캘리포니아 레드 블렌드가 대개 볼도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 풍부하고 강렬한 뉘앙스라는 표현이 좀 낯설기는 해요. 아마 라이베럴의 영향이 분명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또 시음을 하고 넘어가야죠. 참고로 이제 옆에는 이 위스키, 와일드 터키의 라이 위스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당연히 뭐 미루어 짐작을 하시겠지만 라이 배럴 에이지드 레드 블렌드인 만큼 그렇다면 이 라이의 특색이 뭐인가라는 거를 같이 비교해 보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셀렉션 피노 누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의 소란을 포함해서 지금 오픈한 지는 한 15분 정도 경과를 했는데요. 향은 되게 얌전하고 약간 그 파우더리한 느낌? 이 그 존슨즈 베이비 로션 같은 그런 좀 네, 코튼 계열의 그런 향이 확 와닿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피노누아에서 나와도 되나? 이 되게 그 달큰한 그런 약간 진판데리나 멀롯에서의 그 아로마? 그런 뉘앙스가 더해지고 있어요.
그래도 스월링을 해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깔끔하게 잘 만든, 뭐랄까, 되게 그 볼륨감이 크진 않아요. 이제 차량으로 보면은 무조건 경차이고, 뭐 스파크라든가 뭐 레이 같은 그런 류의 차량이 떠오르는데, 되게 잘 만든 공산품의 느낌? 그러면서 약간 그 화장품, 장미나 아니면 베리 계통의 그런 향이 풍기는 화장품 같은 뉘앙스도 있고요. 음. 그리고 약간의 어떤 서늘한 뉘앙스도 분명 있습니다. 입에서는 달아요. 와, 달다. 우와. 입에선 어 진짜 어떤 그 젤리 같은? 약간 포도맛 젤리 같은, 그 포도맛 젤리를 씹었을 때 그 젤리랑 혀 끝이 닿는 그런 어떤 뉘앙스? 그런 뉘앙스가 혀를 완전히 감싸 안고요. 그리고 되게 입에 그 과자나 젤리나 뭐 이런 크림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입에 되게 텁텁하게 단맛이 남는데, 그런 단맛의 뉘앙스가 남네요. 음. 음. 와. 그러면서 음 왜 공식 홈페이지에서 달큰한 담배 향이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달큰한. 음. 어 그 향에서보단 저는 맛에서 약간 그 시가 같은 느낌? 그 시가를 제가 뭐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많이 피워 보지도 않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가를 입에 물어 봤던 게 아마 손에 꼽을 거예요. 한 5번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바삭바삭한 느낌? 네. 입 안을 되게 크리스피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입 안에 그 어떤 그 담배의 연기라고 할까요? 연기 입자라고 할까요? 그게 입 안에 확 끼쳐오는 그런 뉘앙스인데, 그 안에서 묘하게 가벼움이 있어요. 일반 그 전자담배 말고 이제 입 전자담배 대비해서 이제 뭐 종이담배 혹은 입담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실제 태우는 담배를, 뭐 제가 제 돈 내고 담배를 사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어쩌다가 뭐 우연치 않게 기회가 되거나 하면은 한 1 년에 한 번 정도 비율로, 1 년에 하나 정도 비율로 피울 때가 있는데, 그런 뉘앙스? 네. 이게 이제 과일로 만든 과일주를 마셨는데, 와인을 마셨는데 입안에서 담배 맛이 난다라는 거는, 이거를 그냥 텍스트로만 받아들이면 되게 나쁜 말 같거든요. "으이 뭐 약간 그 양잿물 뭐 이런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잘 정제된, 그냥 너무 공산품스럽게 정제된, 되게 누가 약간 실험실에서 양조한 것 같은 그런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맛이고, 입안에 가장 지배적으로 남는 거는 미세한 탄닌감과 그 미세한 탄닌감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주는 담배 스타일이다. 그러면서 그 단맛은 약간 진판델이나 멀롯, 이 나퍼밸리 멀롯 같은 그런 진득한 단맛이다라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게다가 구매가가 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가성비에서도 나쁜 건 아니야. 이를테면 가장 가깝게 비교를 하자면은 메이오미랑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이오미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와인이고, 동시에 같은 피노누아, 제가 마신 게 메이오미 피노누아이니까 같은 피노누아라고 봤을 때 메이오미에서 단맛을 쪼끔 덜어내고 그 찐득한 무게감을 좀 많이 덜어내면은 요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의 취향에서는 마음에 들어요. 저의 취향에서는 그
피노누아라는 품종의 어떤 정체성을 무너뜨릴 정도로 찐득하고 달큰한 그 뉘앙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로버트 mondavi 프라이빗 셀렉션 피노누아는 그 점에서 되게 깔끔하게 딱 떨어진다. 그리고 당장 가격이 행사가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거의 메이움의 절반이에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반박할 수 없지. 괜찮지. 근데 이제 이 코에서의 약간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코튼 향 혹은 화장품 향 이런 게 어떤 그 공산품스러운 그런 맛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은 되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뉘앙스는 메이옴에서는 잘 못 느꼈던 혹은 없었던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살짝 그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향이 되게 오묘해요. 향이 그냥 눈을 감고 맡으면 되게 오만 잡다한 향이 다 나요. 저는 이제 눈 감고 순간적으로 맡았을 때에는 이 초코파이가 떠올랐어요. 네, 초코파이인데 그 안에 과일을 넣어서 만든 그런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초코파이가 나올 때 있거든요. 이제 뭐 스트로베리 같은 게 이제 매년 나오는 전통적인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딱 그 스트로베리 초코파이 같은 되게 그 과일의 어떤 새콤하고 상큼한 그 뉘앙스도 있어요. 그리고 과일의 단맛도 있는데 가장 지배적으로 코에 훅 하고 들어오는 거는 그 초콜릿, 바닐라 뭐 이런 류의 어떤 그런 류의 달달함이에요. 우리가 과일의 달콤함이 있고 초콜릿의 달콤함이 있는데 이건 다른 거잖아요. 혹은 이제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달콤함도 역시 다른 거고. 그런데 이 초콜릿의 느낌, 이게 되게 세게 올라와요. 초콜릿의 느낌이 세게 올라오면서 그 뒤에 약간의 어떤 그 태워진 듯한 느낌? 네, 토스트, 이게 약간 토스티드 오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태워진 듯한 느낌? 탄 매음 이런 것도 같이 올라오고요. 구수하게 태워진 그 군고구마 껍질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스월링을 살짝 했을 때, 그런 어떤 토스티한 느낌이 그렇게 과하게 막 그 다른 모든 향을 잡아먹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걸 되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향에서는 나쁘지 않고요. 약간 뉘앙스는 만약에 어떤 이 라이베럴의 어떤 스타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전형적인 약간 볼도 계통의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이 블렌드가 근데 여기에 갑자기 이 라이베럴을 끼얹어 버리니까 그 론이랄까? 론은 론인데 약간 그 풋풋한 풋내음이 더 안 나는 론. 혹은 이제 아르헨티나 말백인데 아르헨티나 특유의 그 넘치는 허바스유스한 느낌이 안 나는 거. 호주는 호주인데 되게 호주치고 되게 좀 호주인데 이건 뭐 약간 그 돌로 깎아내린 절벽 같은 데서 포도를 키웠나 싶은 그런 뉘앙스? 네. 이 뭔가 그 풍요로움이나 이런 게 잘 느껴지지는 않고 되게 좀 옥죄어 있는 느낌이에요, 잔이. 그리고 되게 깊게 맡으면 되게 섬세하게 올라오는 약간 그 시트러스한 풍미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검붉은 과일의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플럼은 아니고 그 플럼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그 플럼이라고 하면 되게 그 보라보라 하면서 과즙이 뿜뿜하는 그런 느낌인데 얘는 과즙이 별로 없는 약간 그 아마로네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좀 살짝 반건조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음, 어, 와, 입에서는, 네, 입에서는, 음, 되게 오묘해요. 이게 진짜
이도 저도 뭐도 아닌 게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아 이거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면은 진짜 온갖 국가가 다 나올 것 같아요. 이 순간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 최근에 마셨던 토마시에서 나오는 디브리스의 08 빈티지 그 아마론의 08 빈티지의 그런 느낌도 있고 음 테르타 율리스의 태연 밴뎀이 마셨을 때 그런 좀 뻑뻑하고 뻗센 느낌도 있고 이 까베르네 쇼비뇽으로 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보르도 블렌딩인데 되게 영빈을 마셨을 때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입안을 되게 이 아까의 그 토스티한 그 오크 배럴의 그 느낌이 되게 입안을 까슬까슬하게 어떤 그 아스팔트 위에 그 모래가 굴러가는 모습 이제 아스팔트가 되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위에 모래는 어지간하면 안 굴러가거든 모래가 다 가라앉거든요. 그 위에 아스팔트에 홀과 홀 사이에 박히거든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아스팔트 위에서 모래가 굴러가는 듯한 그런 까슬까슬한 뉘앙스가 혀 위를 계속 뱅글뱅글 맴돌아요. 그러면서 얘는 손이 잘 가진 않아요. 네. 음. 음. 오히려 저는 향에서는 되게 풍부한 향에서는 되게 다양한 얘기거리가 나오는데 맛에서는 너무 직선적으로 그냥 이거 너무 그 전형적인 약간 6대 3대 1 비율로 만든 까베르네 쇼비뇽, 머로, 까베르네 프랑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블렌딩 이거 거기 굳이 섞는다면 약간 말백 같은 거 섞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뉘앙스라서 향이 더 좋네요. 얘는 음, 향의 변화는 괜찮은데 왜 맛이 이러지? 약간 그래서 지금 이 피노누아는 추가로 잔을 따라서 이렇게 했지만 얘는 그렇게 따르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아요. 얘는 네 이거는 약간 그 노리고 만든 그런 게 아닌가. 약간 그 이 꼭 이 프렌치 배럴 혹은 아메리칸 배럴 이런 식으로만 구분을 짓던 어떤 그 와인 메이킹 세상에 약간의 정종을 울리는 그런 조합으로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라 놓은 이 잠버리딩을 지금 한 25분 정도 진행을 한 이 피노를 마지막으로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의 만족감은 이 피노가 조금 더 높아요. 와인이라는 제품으로서의 완결성은 그런데 어떤 재미를 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얘가 압도적이에요. 뭐 이건 워낙에 특이한 친구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